얘기 좀 해볼게요. 그 시청자 여러분들, 요 얘기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인데 언론들이 다루질 않았습니다. 뭐냐면 그 선거제도를 그 바꾸겠다라고 그 먼저 던진 게 누구냐면 대통령이잖아요.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바꾸겠다.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그 국회의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그런 그 저 화두를 던졌죠. 근데 그 화두가 던져진 다음에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.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면 이때까지 우리 저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하나당 지역구 하나 이렇게 뽑는 건데 중대선거구제를 만약에 뭐 3명, 4명씩 뽑는다 그러면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는 목표에 맞나?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뜻 생각해봐도 광주나 대구는 3명 뽑아도 그냥 다 광주는 저 민주당, 정의당 뽑을 거고 대구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냥 가나다 다 국민의힘 뽑은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꼭 지역 감정이 해소되나? 그리고 신인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데 전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없다는데 일본이 하다가 때려쳤다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반론들이 나오면서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중대선거구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기존의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자.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준연동제 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고 완전 코미디였잖아요. 그때 저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결탁을 해서 그래서 정의당이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위성정당 만들어지고 코미디가 되고 정의당은 또 그것 때문에 그 타협한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이중대라는. 그리고 뒤에서 결탁한 그런 정당, 이런 그 욕을 많이 먹었죠?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위성정당 만들게 된 준연동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어차피 손을 봐야 되니 지금 다른 거랑 같이 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. 지금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거기 관련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금 경향신문이 다뤘습니다. 경향신문이 이거를 지난주 목요일 날 다뤘는데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하고 너 죽고 나 죽자 그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자라고 해서 국회가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연다고 해요. 전원위원회는 300명 전원이 2주간 난상 토론을 벌인다. 근데 뭐 300명이 앉아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쇼죠. 쇼인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런 쇼를 하면서 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죠.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하는 건 2004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. 그러니까 19년 만에. 그러면서 이 김준표 국회의장이 좀 굉장히 적극적인데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지금 정치가 거지 같은 거는 국민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동의하시죠. 극한 대립과 팬덤 정치.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. 그래서 사생결단 정치가 횡행한다.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선거제도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. 이 사생결단의 정치, 승자 독식의 정치, 지역 대립, 팬덤 정치 이런 게 과연 선거제도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자, 보셔요. 지금 보시면 4개 정도의 대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행입니다. 현행. 총 의석수 300에다가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, 지역구 253. 그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다른 대안들은 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겁니다.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47에서 97로 늘리게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구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그 중대선거구제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. 지역구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뭐 나중에 보겠다. 그리고 비례대표도 뭐 얼만큼 늘리겠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 2개를 합쳐서 지금 보시면 이 의석수를 다 50석씩 늘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50석씩 늘리는 것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빼고 지금 요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를 좀 늘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대안에는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
비례대표를 왕창 늘리는 것에 국민들이,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, 여기에 달린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씹었습니다. 경향신문에서만 이렇게 큰 기사를 냈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사설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 특권은 놔두고 의원 중원만 혈안이 된 국회.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. 이런 굉장히 센 사설이 나왔어요.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, 이 매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. 국회의원 불체포, 면책특권 폐지는 뒷전인 채 자기들 밥그릇만 키우려는 행태로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. 완전히 세죠?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식 대결 구도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의 원내 지출을 늘리려면 비례대표를 왕창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,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이 술자리, 김의겸 비례였죠. 술자리 가짜뉴스,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, 윤미향이죠. 닥터카 사적, 이것도 민주당의 누구죠? 하여튼 의사 출신 비례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비례대표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지역구보다 나은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어? 라는 거죠.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의원직을 남용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례를 왕창 늘리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냐. 지금 이 매경의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맞습니다. 신현영 의원 맞죠?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매일경제 사설이라는 게 저는 국민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더 합리적이고 뭔가 좀 전문성을 발휘할 거다라는 기대를 그동안 충족을 못 시켜준 것도 맞고,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저 선거제도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, 지금 비례가 지역구보다 더 나을 거다,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고 지역구고 들어와서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정치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 보이잖아요. 보시면 지금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, 때로 몰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일도 위에서 시키면 그냥 다 하잖아요. 지금 민주당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. 특히 우리 눈에 띄는 철원회 이런 사람들도 보시면 저 사람들이 지금 좋은 정치가 뭔지 고민을 한 사람들일까? 그리고 공천이라는 어떤 커다란 사탕이죠. 공천권에 목매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들 자기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그런 헌법기관이 어딨어요? 수십 명씩 몰켜다니면서 당 지도부가 뭘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하고 공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,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상태에서는 저는 지역구나 비례나 뭐 어느 게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반대하신다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보셨듯이 저 선거제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27일부터 2주간 뭐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아마 매스컴들이 많이 다룰 겁니다. 근데 저 중에서 제일 골자가 매일경제에서 지적했듯이 국회의원 수 50명을 늘려서 비례를 더 할당하는 것인데, 그 비례를 뭐 어떻게 뽑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, 일단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국민들께서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